네, 많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강의고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수학 공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표 안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뭐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긴 하는데요. 사실 지금 수능 기조 자체가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든 그런 시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학은 이제 초고난도 문제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출제가 안 되고, 대신에 국어하고 탐구는 항상 변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정시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게 현명한 공부 방식이에요? 수학은 아주 스마트하게 적정량을 공부해야 되고, 국어 탐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정확하게 그 반대로 공부하잖아요. 보통 수학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막연하게 문제 푸는 게 수학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하면 문제 풀기, 내신 대비도 문제 풀기, 그냥 그렇게 이제 문제만 푸는 게 수학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안 풀면 애들이 불안해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계속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데도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수학에 투자하면서 계속 문제만 푼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문제를 계속 풀면 언제 국어하고 언제 탐구해요. 사실 최상위권 친구들이 대학을 못 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과탐이잖아요. 다들 과탐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거지 수학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수학은 성실히 공부하면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스마트하게 공부하면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인데, 애들이 다 수학에만 시간을 몰두하니까 과탐 가서 이제 갑자기 4등급, 갑자기 3등급. 그러면 당연히 재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수학 공부를 하면 정시에서 성공할래야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학 연습이 많이 중요하긴 했죠. 왜냐면 옛날에 이제 뭐 수학 가형 시절 이럴 때 어떻습니까? 문제 하나의 볼륨이 많이 커요. 그래서 미적분 21, 29, 30 뭐 이런 거 풀려면 당연히 계산량이 많은 문제들이니까 연습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게 맞았죠. 근데 어머님들이 혹시 뭐 해설 강의나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강 같은 거 보시면 정말 킬러 문제래요. 그죠? 근데 해설 강의가 5줄이에요. 5줄이에요. 5줄, 6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자체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학 가형은 어디가 힘들었던 거예요?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건 금방 해요. 왜냐면 다 알아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21번 미적분 문제, 미분법, 적분법, 연산 문제 나온다. 30번 초월함수 나온다. 그래프 추론 나온다. 다 알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29번 공간도형 기백 뭐 이런 거 나온다. 기백 내적의 최대최소 이런 거 출제가 된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는 다 알아요. 대신에 이제 그 문제가 뭔지 인식하는 거는 쉬워도 계산량이 많으니까 그 계산에서 변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훈련을 많이 안 하면 그 연산을 끝까지 다 못 맞추니까 21, 29, 30이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뭐 실전 개념이니 계산 빨리 하는 방식이니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시험이었다. 근데 현재 수능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산은 5줄, 6줄이면 끝나요. 계산 때문에 애들이 수학을 틀리는 게 아니에요. 풀 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애들이 항상 집에 와서 무슨 말이에요? 나 수학 뭐 7시험 맞긴 했는데 나 다 알 것 같다. 집에 와서 보니까 다 안다. 다 개소리예요, 그거. 다 개소리예요. 시험장에서 뭔지 못 알아먹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계속 유지가 돼요. 삼수까지 가도 문제가 낯설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3년, 4년을 공부해도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은 계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인식 자체가 어렵다. 문제 인식을 공부해야지 푸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미적분 뭐 내신 준비 같은 거 할 때 그래도 문제집 정도 풀었다? 그러면 수능 볼 계산력은 차고 넘쳐요. 더 안 해도 돼요. 지금 수험생들한테 부족한 건 이거예요. 문제가 맨날 낯설다. 문제를 모르겠다.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이게 대다수의 고민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인식을 못 하는데 공부는 이쪽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시간만 쏟아붓는 거예요. 계속. 자기한테 필요한 공부를 딱 채웠을 때 그때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딴 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계속 그대로죠. 그냥 뭐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랜덤이고 항상 불안하니까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은 시험은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전에 뭐 사법고시 같은 거 있을 때 뭐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뭐 사법고시 막 10년 준비하는데도 어때요?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다 알거든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시험을 못 보는 게 문제인 거죠. 왜 시험을 못 볼 것 같아요? 시험에 필요한 걸 정확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을 해도 11년을 해도 그 성적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태생적으로 시험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금방 의도를 캐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학원 안 다녀요. 학원 당연히 안 다니죠. 요즘에 수학 때문에 학원 다니는 친구들 많이 없어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는 그냥 너무 편안하게 100점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수학 때문에 약간의 고민이라도 있는 사람들 다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다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인식이 안 돼서. 근데 이 인식 공부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정작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수능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수학에 적은 시간 쓰고 국탐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어요. 작년에 킬러 박살낼 때도 어땠어요? 수학만 걸고 넘어졌지 누가 과탐 얘기했어요? 나라에서 과탐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과탐이 진짜 킬러인데 진짜 머리 좋은 애들만 풀 수 있게 그렇게 나오는데 나라에서 수학만 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으로 변별하지 않아요. 이제 수학은 인식만 하면 다 풀 수 있게 정말 편안하게 출제한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딴 거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져서 정시에서 고3 애들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고3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박살이 나고 공부량이 적어서 박살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핀트를 못 맞추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박살 나고 재수할 때 어때요? 의도가 이랬구나. 국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성적이 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3이라고 해서 정시에서 우리가 경쟁력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잘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재수생들 그렇게 능력치가 좋지 않아요. 특히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 재수생들 제가 단언코 예상하건대 역대 최저 학력일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다 갔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의대 중원이고 해서 다 갔어요. 올해 공부 잘하는 재수생 없어요. 올해 빅찬스예요. 진짜. 올해 제대로 공부하셔서 제대로 보내셔야 돼요. 내년 되면 어때요? 이제 또 교육과정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찬스니까 막 대학 다니던 애들 다 나와가지고 수능 한번 더 보자.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괜히 N수생 또 증가하고 정말 빡빡해지는 그때 정시로 대학 간다? 아니죠. 올해죠. 현역 애들이 올해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올해 승부를 어떻게 본다? 의도를 파악하고 밸런스 있게 공부해서 그렇게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입시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그런 이제 시대는 끝났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수능도 격변하고 있고 국제 정세도 막 나라 정세도 막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세를 따라가면서 이게 딱 포커스를 잘 맞춰야지 이게 대학에 가는 거지. 그냥 학원 보내놓고 공부시키면은 대학 가던 그런 시절이 이제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수학에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좀 덜하고 저희가 시간 낭비 안 하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코어 테마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수업 새로 개강하면 요거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수학 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 공부한 건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코어 테마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4점짜리 문제는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들도 아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뭔가 특이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뭔가 색다른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애들 점수 보면 70이에요. 80이고. 일단 정형적인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정형적인 문제를 다 맞추면 100점이라는 거죠. 지금 시험은. 3월 덮으든 4월 덮으든 뭐 어마어마한 사설 모의고사든 수리 논술이든 이제 수학원 수학2로 낼 수 있는 문제는 가득 찼어요.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섀도우 복싱이에요. 없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주 나오는 걸 완벽하게 맞추는 거예요. 4점짜리 13개, 그 중에 색다른 문제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 한 개도 없는 해가 더 많아요. 작년은 한 개도 없었고, 재작년에 22번 한 문제 정도가 뭔가 낯선데 색다른데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저는 일단 96점이라도 좀 맞고 그 다음에 뭐 색다르고 어쩌고 저쩌고를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본인은 70인데 자꾸 색다른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미쳐 죽겠어요 진짜. 근데 정작 또 100점 맞는 친구들은 그걸 또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차이가 점수 차이인 거죠. 생각 차이가. 사고방식이 점수를 결정한다. 공부 잘하는 친구는 이제 다 알아요. 이제 나오는 것만 나오고 수학 공부 안 해도 되고 수학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인 거 다 알아요. 정작 어중간한 친구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 어중간한 친구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건 특별한 공부가 아니라 4점짜리 코어 테마 다 맞추는 게 중요해요. 삼각함수 활용 나오잖아요. 나올 거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 활용 어떻게 풀 거야? 라고 물어보면 체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오늘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자녀분 딱 얼굴 보고 너 삼각함수 활용 문제 매년 보잖아. 매 모의고사마다 보잖아. 어떻게 푸니? 하면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대다수예요. 다항함수 그래프 추론 어떻게 푸니? 매년 나오고 앞으로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건데 어떻게 푸냐면 뭐 그냥 그래프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지금 고3 친구들의 수학 공부인 거예요. 백날 문제 풀어봤자 뭐합니까? 자기 생각 말도 못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대충 이것저것 찍적거리다가 얻어 걸리면 맞추는 거고 그냥 못 맞추면 못 맞추는 거고 그냥 딱 이 수준의 공부인 거죠. 너무 어설프다 공부가. 삼각함수 활용 문제 어떻게 푸니? 만약에 구하고 싶은 길이각이 있으면 길이각이 포함된 삼각형부터 찾습니다. 그 삼각형이 있을 때와 삼각형이 없을 때로 나눕니다. 삼각형이 있을 때는 길이와 각 문자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건데 길이는 관계성, 공통변과 선분비로 문자 설정합니다. 각은 원의 평 사이로 똑같은 각을 표시하고 그 각을 기반으로 해서 법칙을 씁니다. 기계처럼 드라락 나와야죠. 그러면 자기가 뭐 하는 줄 아는데 왜 틀려요? 왜 틀려요? 안 틀려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어때요? 시험 볼 때마다 막연히 두렵죠. 그렇게 매번 두려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도 그 막연함이 해소가 안 되고 불안함이 해소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능장 갈 때까지도 긴장하고 막상 수능 보면 성적 떨어지고. 실제로 고3 친구들이 이게 제일 심해요. 성적이 잘 나오다가 그나마. 근데 수능 가면 뚝 그리고 재수. 이게 진짜 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부에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내신 대비식 문제풀이. 그 문제풀이가 수학 공부의 전부라고 착각. 그렇게 착각하다가 수능장 가서 당황 한번 하면 와르르르르. 그게 현재 이제 공부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 저희 이제 수업 조교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고려대 의대생인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현역 때 이제 수업을 배웠거든요. 정말 머리가 좋아요. 진짜.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시험 끝나고 몇 점이니 물어보면 자기는 2자리 점수가 없다. 제 인생에 2자리 점수는 없습니다. 아주 건방이 그죠? 네. 근데 그게 건방질만 해요. 근데 머리가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머리가 좋더라도 사실 시험이라는 건 겸손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회계사 공부할 때나 디트 공부할 때 제가 되게 겸손하게 공부했어요. 제가 회계사는 학교 다니면서 합격했고 디트는 군대 때문에 하는 시간 비는 시간 3개월 준비해서 전국 80등 했거든요. 시험 준비라는 건 겸손함이 핵심이에요. 머리가 좋아도 시험 준비라는 걸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체계를 갖추고 코어 테마 제대로 해법 딱딱딱 논리정연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코어 테마 벗어날 때 어떻게 대비할 건지 딱 나의 알고리즘을 완성시켜 놓는 것. 그게 공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게 안 돼 있던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불안했죠. 왜 불안했을까요? 이거 한번 미끄러지면 이거 크게 미끄러지는데 이거 한번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근데 얘기할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100점 맞아 오니까. 이게 내신도 뭐 틀려야지 말을 하고 모의고사도 틀려야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할 기회가 없이 그냥 수능 보러 갔어요. 그 수능 80점 맞았잖아요. 수학만 망한 건 아니에요. 제 탓은 아닙니다. 그죠? 탐구도 4등급 맞았어요. 네. 그 친구 탐구 한 번도 2등급이 나온 적이 없는데 4등급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이 끊겼죠. 원래 보통 이제 강사하고 그죠? 예, 이제 사교육은 성적이 안 좋으면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다음 연도 6월 달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이 그 카톡이 갑자기 왔어요. 자기가 공부한 거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매번 체계적으로 정리해라. 사전공략법 암기해라.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 그죠? 꼭 인간은 좆대봐야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거군요 하면서 주제마다 자기가 다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넘어서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거를 수학만 한 게 아니라 국어, 탐구까지 다 한 거죠. 그 친구는 1학년 때 모든 기출을 다 공부한 친구거든요. 근데 다시 겸손하게 기출 가지고 다 그렇게 재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수능 보러 갈 때 하나도 안 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그렇게 잘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이제 저랑 이제 계속 연락하면서 이제 뭐 조교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 친구도 이제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자기 망한 얘기. 건방지게 공부하다가 망한 이야기. 고3 때 걔는 자신감이 막 하늘을 막 찔렀거든요. 당연히 서울대 의대 간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정도로 막 머리가 좋은 애였는데 근데 그렇게 한번 인생에 또 고초를 겪고 나니까 학생이 되게 어른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사실 어떻습니까? 망해보지 않고 아는 게 더 똑똑한 거죠. 꼭 망해봐야 압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코어 테마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코어 테마라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뭐 지수로그 함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함수라고 한다면 중요한 코어 테마, 새로운 함수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뭐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선택형 함수 뭐 이렇게 수능에 자주 나오는 그런 교과 단위 내용이 아니라 수능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코어 테마적으로 딱 인식할 수 있게 훈련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우리 학생들 새로운 함수가 기출문제만 봐도 300개 정도 있는데 근데 새로운 함수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이 80인 거예요. 그거 새로운 함수가 뭐고 그거는 어떤 의도를 담고 있고 어떻게 푼다만 알아도 사실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몰라요. 인식 자체를 못해요. 배우질 못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니까 문제를 많이 풀리는 것보다 그런 인식 자체를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문제라고 접근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문제라고 다 똑같습니까? 문제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고 코어 테마는 정말 다양해요. 그걸 강사가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고 머리에다가 넣어줘야 학생들이 그걸 인식하고 자기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냥 문제라고 해서 그냥 문제 하나 멋있게 풀어주고 끝나고 멋있게 풀어주고 끝나면은 그거는 이제 좋은 수업이라고 하긴 좀 힘들다. 그래서 이런 인식력 자체를 키울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황과 목적을 무시한 채로 지엽적인 조건만 바라본다 이건데 우리 학생들은 문제 볼 때 목적을 안 봐요. 그냥 조건만 봐요. 박스 안에 가나 있으면은 그것만 봐요. 그것만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구하는 게 뭔지부터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당연한 사고조차 못하는 수험생이 98%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그러니까 저 평가원장이 맨날 나오면 그 얘기 하잖아요. 교육과정 제대로 공부하고 정상적인 사고방식 갖고 잘 공부했으면 수능 누구나 잘 볼 수 있다. 수학은 그게 맞아요. 제가 다른 과목은 뭐 탐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수학은 확실히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학생들 목적 안 봐요. 구하는 게 뭔지도 안 보고 그냥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쭉 따라가다가 딴 데 가는 거예요. 시험 시간 100분밖에 없는데 딴짓거리 하다가 시간을 한 50분 정도 쓴다니까요. 그 시간만 줄여도 시험 시간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학생들이 너무 작은 것만 본다. 큰 걸 봐야 되거든요. 수능은 내신 시험이 아니잖아요. 내신이야. 빨리빨리 푸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수능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생각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문제를 푼다 하면 문제가 뭔지부터 봐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도 안 보고 조건부터 보는 게 인간다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다움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3 친구들은 약간 길들여지지 않은, 그죠? 이제 그냥 들판 위에 뛰어댕기는 말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뛰어댕겨요.
그냥 마음만 급해. 막 어딜 가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뛰댕기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좀 길들여 줘야 된다 이거죠. 딱 잡아줘야 된다 이거죠. 아, 너 목적부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순서대로 생각을 이어나가야 되는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 합리적인 생각을 먼저 좀 배워라. 그거 배우면 문제라는 건 생각보다 다양하지도 않고 낯설지 않다. 그거를 이제 학생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정상이다. 그냥 문제만 백날 뭐 하루에 뭐 50개씩 보면은 수학이 늘까요? 늘까요? 어머님들은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본 문제가 수천 개예요. 수만 개고. 그렇지 않을까요? 어머니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학원 가면 다 문제 풀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지금까지 푼 것만 해도 수만 개예요. 근데 그 성적 그대로잖아요. 뭔가 성적이 급변하던 상황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문제 풀면서 막 푹푹 올라가가지고 막 성적이 막 좋아지고 막.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또 급락하죠.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애는 그대로 문제 푼다고 안 달라져요. 문제 푸는 건 수단이에요, 어머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단만 따라한다고 결과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메커니즘을 따라 해야죠. 그 학생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최상위권이나 정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고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따라해야 성적이 바뀌는 거지. 겉모습 문제 푸는 거 뭐 따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럼 블랙 레벨 풀면 뭐 다 1등급 나와요? 뭐 내신 기출문제 고난도 기출 모아서 풀면 내신 다 1등급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메커니즘 자체는 볼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걸 이끌어 줘야 돼요. 어머님들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따라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걸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냥 겉모습 이건 애기들이 어른들 따라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수능 준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목적부터 메커니즘 자체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추론 요소인데 이 추론 요소를 좀 체계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추론 문제 하면은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아무거나 막 해요.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한 80점에서부터 100점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이런 고민이 제일 많을 거예요. 추론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기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추론 문제도 당연히 해결 방식 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수능은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시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교육과정 내에서 방식을 물어보고 문제 해결하라고 시키는 거지 이상한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시험 범위, 교육과정의 생각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된 생각에 맞춰서 방식을 정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무한대로 생각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법고시 막 10년 공부한 사람들 어떻게 공부했을 것 같아요? 여긴 공부 안 해요. 정작 중요한 건 공부가 안 돼 있어. 이런 데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 공부하면서 시간만 쓰니까 이제 계속 시험 준비는 하는데 성적은 안 바뀌는 거죠. 추론 요소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다.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체계화가 돼 있어요. 수능에서 의도하는 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고 시험은 일단 전형적인 주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코어 테마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조건부터 바라보는 습관을 좀 버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조건에 만약에 fx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쓸까요? 이것만 보고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것만 보고 어떡하지? 막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왜냐면 이걸 저희가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5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립 조건으로 무엇을 만든다? 부등식을 만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할 수도 있고 뭐 함수 연산 같은 걸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연산을 한다. 그다음 그걸 가지고 부등식을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등호에서부터 등식을 만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 등호에서부터 함수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케이스가 있다. 그 케이스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쓸 수 있다.
케이스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보는 게 맞겠어요, 어머님들? 당연히 뭘 구하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등식이네. 그러면 이 등호 가지고 등식 만드는 거구나. 내가 함수를 생성해야 되네. 함수 만들어내야 되네. 그러면 등호 가지고 함수 만드는 거구나. 내가 부등식이 필요한 문제를 풀고 있구나. 그렇게 목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보면 부등식 만드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그렇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목적 보고 저 친구가 사용될 수 있는 방식 떠올리고 그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고. 근데 우리 애기들은 반대로 한다 이거죠. 반대로 한다. 그러니까 수학이 힘든 거예요. 생각을 반대로 가져가는데 어떻게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은 진짜 쉬워요. 목적 보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구성요소라고 가르쳐 주는데 구성요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기능 중에서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에 구현화하고 구현화할 때 식과 그래프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진행하면 고난도 문제라는 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고난도라고 느끼는 이유는 목적 안 보고 어떻게 사용할지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건부터 바라보는 이 습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치기가 진짜 힘듭니다. 우리 학생들이 10몇 년 동안 너무 어른들의 억압에 의해서 마음이 급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원 강사들도 그렇고 보통 어때요? 내신 대비하라고 하면 풀어라 빨리 해라 막 이렇게 계속 다그치기만 하잖아요. 책찍질.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이것만 그냥 보면서 어떡하지 막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좀 바꾸는데 노력을 많이 해줘야 돼요. 학생들도 많이 노력해야 되고 부모님들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학생들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면서 수학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100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70점 정도 맞는 학생들은 이미 100점 맞을 준비는 돼 있어요. 준비는 돼 있는데 너무 조급하고 주변의 억압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하니까 그 자기 실력을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수 있게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수학이라는 게 수학원 수학투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적분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쉬운 거 공부하는데 근데 너무 생각 자체가 지엽적으로 잡혀져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바꿔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에서부터 필연성 부여하는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좀 잘 가다듬어 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도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 많이 틀려요. 왜 많이 틀릴까요? 이 목적을 사실 잘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것만 봐요. 이것만 보고 어떻게 풀어요? 이걸 봐야지. 근데 이걸 보는 학생들 거의 없다는 거죠. 이거 안 봐요. 정말 놀랍게도 보지도 않고 이것만 보는 친구들이 90%가 넘는다니까요. 정말로. 이거 보고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알아요? 항등식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8개예요. 목적도 안 보고 8개 중에 뭐 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뭐 무당이에요? 응? 뭐 어떻게 찍어요? 당연히 8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걸 먼저 봐야 내가 값만 구하는 거구나. 대입값이 필요한 거니까 항등식 기능 중에 대입해서 값만 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각이 흘러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게 필요하고 저도 수업할 때 항상 목적부터 보라고 되게 강요를 많이 하거든요. 계속 이제 난리를 피워줘야 목적부터 이제 보는 좀 훈련이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론 요소 되게 정형화돼 있다. 그래서 그래프, 자연수, 항등식 이 3개 말고는 고난도 요소가 없어요. 어머님들 뭐 기출문제나 이런 거 한번 보게 해주시면 학생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수능 여기에서 고난도가 나오거든요. 요거 어떻게 푸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프 추론, 주인공 함수 잘 정하고 그 다음에 나선 문자 표시하고 뭐 등식, 부등식 만들고 뭐 과정이 있다 이거죠. 그 정형화되어 있는 추론 과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자연수도 마찬가지고 항등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체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프린트 해주기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계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단계마다 뭐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알려주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수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머리로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학습, 배움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게 논리성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습하기 전에 방법을 잘 배워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뭐 부모님들 중에 골프 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스윙 자세도 연습 안 하고 필드 나가면 공도 못 맞춰요. 똑같아요. 애들 문제 푸는 방식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삼각함수 활용 어떻게 풀래? 꿀먹은 벙어리. 그래프 추는 어떻게 풀래? 꿀먹은 벙어리. 점화식 어떻게 풀어? 점화식의 문제의 목적은 뭐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풀어봤자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방법을 익혀라.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가 어때요? 쭉쭉 자기 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장담하건대 수원, 수투, 미적 200개씩만 제대로 풀어도 점수는 충분히 나와요. 점수가 충분히 나온다는 건 96점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골프 자세도 안 배우고 필드 나가서 뭐 드라이버만 휘두르면은 뭐 천재 골퍼가 돼요?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러길 바라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니까 일단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는 거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방법을 먼저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수학은 결과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제가 작년에 38점인에도 92? 96? 하여튼 미적분 100분이 99까지 나왔거든요. 38점보다 높으시면은 지금 미적분 100분이 99, 100까지는 충분히 간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거의 대다수가 38점보다 더 많이 맞으실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잘 유지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줄 겁니다. 왜냐면 거의 학생들 대다수가 문제풀이에 미쳐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학생들도 맞다는 거 알거든요. 문제 목적부터 봐야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맞고 코어 테마 인지하는 거 맞고 맞는데 근데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정상이면 그 정상인이 자기가 비정상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끌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 역할을 이제 제가 잘 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올바른 공부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수업을 할 거고 저희 공통 미적 이제 코어 테마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여름방학 이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코어부터 만들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지 학습한다. 이렇게 이제 단계 생각하고 수업 뭐 만약에 보내주실 것이면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관리도 뭐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교 쓸 때 그냥 머리가 좋아서 대학 간 친구는 절대 조교 쓰지 않아요. 아픔을 겪은 친구들, 조금 힘듦을 겪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학습을 잘 잡아줘요. 저희가 테스트 같은 거 볼 때도 그냥 점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시험지가 다 서술형이거든요. 그래서 글로 적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의 알고리즘과 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다 글로 적어야 돼요. 글로 적은 걸 저희가 조교가 첨삭해서 이제 나눠주는 건데 그렇게 제대로 계속 글로 적고 생각 맞춰 나가면 수능은 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좋은 문제 많이 푼다. 그냥 그게 수능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현화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구였습니다. 네.